안녕하세요. 한국전기오유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0장 선로 보호 방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0장이라고 하는 파트, 송전선로 이제 보호 방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타이틀은 송전선로라고 되어 있지만, 배전 방식에도 이제 적용되는 내용이 이제 나올 거고요. 그리고 얘를 크게 5가지 정도로 이제 구별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전기와 이제 차단기,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 아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자, 이번 첫 시간은 계전기에 대해서 일단 먼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계전기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대부분은 동작 원리라든가 아니면 좀 더 세부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별로 물어보진 않아요. 보통 시험 문제로 이제 출제가 되는 거는 계전기는 뭐 어떠한 용도에서 쓰느냐, 아니면 이러한 용도에서 쓰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리고 얘네들의 기본적으로 구별하는 구분에 대해서 이제 출제가 되는데, 보통 우리가 계전기는 릴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글로는 계전기라고 이제 부르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 이제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차단기하고 이제 같이 연결돼서 이제 큰 개념만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계전기를 조금 더 구별해서 이제 볼 건데요. 자, 여기에 트립 코일이라고 하는 코일이 있어요. 그러면 평상시에 흘러 들어오는 전압, 걸려있는 전압,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이 전압에 따라서 이제 전류가 흘러 들어오게 될 거고, 여기 이제 금속판이 이제 있으면 얘가 이제 처음에는 붙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요렇게 이제 붙어 있다가 별다른 사고값이 없다라고 한다면 얘가 이렇게 통과가 되면서 부하에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평상시와 다른 값이 들어오는 거예요. 평상시 전압과 다른 값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러한 값들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는지 아니면 그 이상의 값으로, 이상전압이라고 하죠. 이상의 값으로 이제 들어오는지 계측하는 계전기가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로를 감시하고 있는 계전기가 종류가 이제 굉장히 많이 있고요. 보통 우리가 번호를 가지고 이제 매길 때, 계전기를 번호를 매길 때 1번부터 99번까지 있어요. 나중에 실기 가시게 되면 한 30개에서 40개 정도는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그 이상에 대한 값, 뭐 예를 들어서 과전류가 이제 흘러 들어온다라고 할 때 그 과전류를 갖다가 계측하는 계전기를 우리는 과전류 계전기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과전류 계전기는 보통 계전기 번호로 이제 51번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한 계전기들이 이제 있고, 이러한 계전기들이 동작하게 됨으로써 선로를 보호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계전기가 얘네들을 갖다가 이상의 값을 막아주는 역할은 아니에요. 얘네들은 신호를 갖다가 쏘게 되는 거고, 그 신호를 받아서 이러한 값들을 차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같이 계전기와 차단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여기를 이제 좀 마무리를 지으면, 요렇게 전류가 들어올 때 계전기가 신호를 쏘게 되고, 여기에서 요렇게 전류가 흘러가게 돼요. 그러면 트립 코일이 동작이 되게 되고요. 이쪽으로 가는 전류와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는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죠.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 서로 흡입력이 작용하고, 전류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면 반발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방향에 의해서 흡입력이 동작하게 되고, 여기에 있는 철판이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개방 상태가 되니까 전류가 흐르질 못하고 여기서 막아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를 우리는 보통 차단기라고 불러요. CB, 서킷 브레이크라고 해서 차단기라고 부르게 되고, 차단기에 대한 종류와 얘네들에 따른 이제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뒤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번 시간에 이 계전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계전기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류가 흘러가게 되고, 요 놈은 내부에 저항이 이제 있게 되다 보니까 열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열로부터 잘 견뎌야 되고, 그 다음에 동작이 확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소비 전력, 전류가 이제 흘러가는 거니까 소비 전력이 작아야 되고, 뭐 등등등 이러한 계전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전기를 가지고 특성을 가지고 이제 구별을 할 때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뭐 가동 철편형이다, 가동 코일형이다, 뭐 이게 이제 뭐냐면 뭐 평균값을 계측하는 기기다, 시료값을 계측하는 기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디지털형이다, 아니면 뭐 아날로그형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시험 문제로 잘 나오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동작 특성에 따른 원리입니다. 동작 특성에 따른 반응이라고 할까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동작 시간, 계전기가 동작하는 시간과 그때 흘러가는 전류가 얼마만큼 흘러 들어왔을 때 계전기가 동작하는 시간의 반응에 따라서 구별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동작 시간이, 그러니까 어떠한 사고값이 들어왔을 때 동작이 빨리 돼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과전류, 계전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동작 시간이 빨리 동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순환시 계전기라고 부릅니다. 순간적으로 동작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순환시 계전기 같은 경우는 힌트 단어로, 문제에서 힌트 단어 나올 때 즉시, 고속도 또는 빨리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오면 순환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정해진 시간에 동작하는 계전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 특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정한시라고 불러요. 정한시 계전기. 자, 그 다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전류가 큰 거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동작 시간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작 시간이 커지고 전류가 작을 때 동작을 하고 반대로 동작 시간은 짧고 전류가 커질 때 동작하는 거를 뭐 그림을 이렇게 이제 그리게 되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반환시 계전기라고 불러요. 반환시 계전기. 그래서 시간이 크면 전류는 작고 시간이 반대로 작은데 전류는 크는 반대 형태로 나오는 것을 반환시라고 합니다. 이거 뭐 말고도 뭐 순시비례다 아니면 반환시로 가다가 어느 일정 시간이 되면 정한시 형태로 나타나는 반환시 정한시라는 계전기들도 있고요. 가장 그 중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건 이 세 가지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50% 이상은 이 반환시가 제일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동작 특성에 따라서 나타나는 계전기 특성을 나타내는 그래프고요. 요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종류를 가지고 한번 좀 나눠볼게요. 종류. 다 외워야 되죠, 이거. 저도 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어쩔 수가 없네요. 좀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자, 먼저 첫 번째 전압에 대한 계전기를 먼저 볼게요. 자, 먼저 전압에 대한 계전기는 어떤 기준값이 있습니다. 이 기준값보다 그 이상의 값이 들어오면 동작을 하는 계전기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과전압 계전기. 계전기 자는 빼겠습니다. 그냥 R이라고 쓸게요. 계전기는 과전압 계전기. 우리가 약자로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넘었다 라고 해서 오버, 전압, 볼테이지, 계전기, 릴레이. 그래서 이거를 OVR이라고 써요. OVR. 자, 넘었을 때 동작하는 게 있다면 작아졌을 때도 동작하는 계전기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부족 전압 계전기라고 부르고, 요 놈은 부족은 언더의 약자를 써서 UVR이라고 써요. UVR. 자, 그 다음 우리 유도장애 할 때 이제 했었던 거죠. 유도장애 할 때 이제 했었던 건데 영상 전압이라는 게 있죠. 영상 전압을 검출해서 신호를 갖다가 이제 보내게 되는 계전기.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영상 전압을 검출하는 계전기, 보통 접지 변압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GPT라고 부르죠. 자, 제가 지금 대표적인 것만 이제 썼고요. 이거 말고도 더 있겠죠. 그래서 요 정도만 추리고요. 자, 전류 한번 해볼게요. 전류. 자, 전류도 이제 마찬가지로 굉장히 종류는 많아요. 근데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걸 가지고 얘기하냐면 과전압이 있으면 여기도 과전류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과전류 계전기. 그래서 오버, 전류는 커렌트, OCR 요렇게 이제 쓰고요. 그 다음에 부족 전압이 있으면 부족 전류도 있겠죠. 전류 계전기. 그러면 UCR 요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태까지 사고, 이상전압이나 뭐 단락사고 같은 거를 이제 쭉 얘기를 하면서 지락전류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지락전류를 검출하는 계전기가 있어요. 지락전류를 검출하는 계전기. 보통 이제 지락계전기라고 그래서 요거는 GR이라고 씁니다. GR이라고. 근데 이 지락전류를 검출하는 계전기는 영상전류를 포함하는 부분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전류까지 검출하는 계전기를 반드시 같이 쓰고 있어요. 그 영상전류를 갖다가 검출하는 계전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ZCT라고 그랬죠. 제로 시퀀스 CT. 그래서 요 놈이 이제 영상전류를 검출을 하면서 얘를 갖다가 얘한테 신호를 보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얘를 갖다가 차단하게 되는 거죠. 같이 이제 연동이 돼서 쓴다.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요 놈을 제로 시퀀스 CT, 영상전류라고 부릅니다. 근데 요즘에 이런 게 있어요. OCGR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다 쓸까요? OCGR. 요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OCR, 과전류를 검출하면서 GR, 지락전류까지 검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이제 섞인 거죠. 그래서 OCGR이라는 것도 이제 있고 요거를 지락 과전류 계전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류 같은 경우에는 뭐 요 정도는 이제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자, 저는 이제 세 번째를 기타라고 이제 부를 건데, 실질적인 이제 시험 문제는 이제 요쪽 부분이 좀 많이 나와요. 먼저 첫 번째. 자, 변압기 내부 고장 시 검출하는 계전기들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보통 우리 전력공학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기기에서도 이제 많이 나오고요. 이 변압기 내부 고장이 일어날 것을 우려를 해서 계측하는 계전기들이 있는데 1차 측과 2차 측의 전류의 차. 자, 이거 조심해야 돼요. 1차 측과 2차 측의 전류의 차에 의해 동작하는 계전기를 전류 차동 계전기라고 불러요. 계전기 자는 빼겠습니다. 전류 차동 계전기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전류자를 빼고 일반적으로 차동 계전기라고 많이 부르는데 요 놈이 1차, 2차 전류 차에 의해서 동작하는 거예요. 근데 요 놈이 단점이 있어요. 1차 측과 2차 측의 전류 차의 그 고장값에 의해서 동작을 하는데 이 고장값이 사고가 났는데도 평사시값과 같으면 동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 실기 때 좀 공부하시고, 자, 필기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1차 측 전류, 2차 측 전류, 차. 그냥 1차 빼기 2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에 의해서 동작하는 게 전류 차동기이기 때문인데 이게 단점이 있다가 보니까 얘네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위상차를 이용해서 억제 코일과 보통 그 억제 코일과 그다음에 일반 코일에 의해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통 코일을 이용을 해서 두 개의 값을 비를 갖다가 나타내는 게 있습니다. 말로 하기가 조금 설명이 애매한데 뭐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비를 가지고 나타내는 것을 비율 차동기라고 불러요. 나중에 실기 가면은 조금 더 자세히 합니다. 이거를 수식적으로 해서 뭐 들어오는 값에 대해서 여기를 1차, 여기를 2차,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딱 CT 갖다가 설치를 해서 1차와 2차를 갖다가 비교를 해서 코일을 갖다가 넣어서 여기에 들어오는 전류와 여기에 가는 전류를 이용을 해서 비를 갖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실기에서. 그건 이제 실기 가서 이제 하는 거고 지금은 요런 게 있나 보다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건데 부홀츠 계전기라는 게 있어요. 기기 시간에도 이제 요게 나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길을 가다가 볼 수 있는 변압기는 주상 변압기입니다. 전봇대가 있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변압기예요. 이걸 주상 변압기라고 하는데 변전소라든가 주요 설비가 있는 곳은 우리가 그러한 변압기를 쓰는 게 아니라 큰 함에 변압기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 이 변압기들에 발생되는 열을 강제적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방열판 등이 설치를 돼요.
그때 요 위에 연결이 되어 있는 통 같은 게 이제 요렇게 이제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기기 시간에 콘서베이트라고 부르게 되고 열화 현상에 의해서 절연류가 변질이 되면 여기에서 가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 가스가 이제 수소가스가 발생이 되고요. 이 수소가스가 이 부분을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계측기가 요 수소가스를 검출을 해서 얘가 발생이 되면 절연류가 변질이 됐구나라고 이제 판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기계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부호일치 계전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변압기 내부 구장 검출 시 필요한 계전기,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되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한 이유는 우선순위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간혹 가다가 뭐 요즘은 이제 자주 안 그러는데 간혹 가다가 뭐 변압기 내부 고장 시 검출하는 계전기를 찾아라 라고 해서 어디는 얘가 나와 있고 어디는 얘가 나와 있어요. 같이 있고 세 개가 같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이 답 찾으시면 되고, 만약에 얘가 없다 그러면 얘 찾으면 되고요. 이거 두 개 다 없다 그럼 얘 찾으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순서를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보조 설비로 뭐 온도 계전기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 자, 두 번째는 병행 이외선 시설입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병행 다외선 시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통 시험 문제는 이외선으로 이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외선이라고 이제 표시를 한 거고요.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실기에서는 나중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선로가 있는데 여기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지락전류 떨어지겠죠. 그럼 지락전류가 나타나면서 얘가 중성선이나 대지를 통해서 되돌아가면 여기에 있는 계전기가 동작을 하게 되고 이 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인지를 해요. 그러면서 이 구간을 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차단을 하고 다른 쪽에서 전력을 공급을 해줘요. 이걸 연계 또는 고속도 재폐로 방식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데, 어쨌든 사고가 나면 이 라인을 차단해야 되는 거 당연한 얘기죠. 아주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선로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정전 용량 값에 따라서 이 선로의 저항값이 달라지다 보니까 근접되어 있을 때 이 지락전류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면서 오동작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로는 사고가 나지도 않았는데 이 선로를 차단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도 계전기가 필요하고 이쪽에도 이제 계전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두 개를 선택해서 차단을 해야 됩니다. 선택해서 차단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선택, 차단 또는 접지, 계전기라고 이제 부르는 놈이 필요하고, 요거를 기호를 약호를 SGR이라고 써요. 요거 말고도 이제 DGR이라고도 이제 있는데, 이 DGR이 가는 건 방향지락 계전기라고 해서 뭐 이제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는 SGR, 선택, 차단 또는 접지, 계전기라고 하는 놈이 필요하고, 이 지락전류를 갖다가 검출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는 것이 지락계전기입니다. 지락계전기는 GR이라고 썼죠. 그리고 얘가 필요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영상변류기. 영상전류를 검출하는 영상변류기. 여기서 했죠. ZCT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하나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영상전압까지 검출하는 접지변압기도 필요해요. 요 놈이 이제 GPT죠. 그래서 자, 결론입니다. 병행 이외선이라는 시설이 이제 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계전기하고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이 네 개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병행 이외선 딱 나오고 계전기 물어보는 문제다. 그러면 이 네 개가 필요하다. 그리고 어떨 때는 네 개 중에 1, 2, 3, 4에 하나만 주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어떨 때는 이게 두 개씩 이렇게 묶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개를 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같이 외우셔야 돼요. 자, 세 번째. 개통탈조 사고나 검출용으로 쓰는 계전기예요. 검출용으로 쓰는 계전기인데,
전압과 전류의 입력값을 기준으로 해서 검출하는 계전기가 있어요. 그 계전기를 일명 거리 계전기 또는 이거를 임피던스 계전기, 저항이죠. 던스 계전기라고 이제 부르고요. 요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계전기 같은 경우는 뭐 이거 말고도 종류는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아요. 근데 지금 제가 요렇게 정리를 한 거는 이제 그 중에서도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애들 가지고 이제 기준을 잡은 거고요. 요런 것들은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호계전기가 구비해야 될 조건이 아닌 거를 찾아라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 보호계전기가 정확하고 확실하고 감도는 예민할 것. 정확하게 동작한다는 얘기죠. 맞는 얘기고요. 열적이나 기계적으로 경고할 것. 뭐 좋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사용해도 특성 변화가 없을 것. 만약에 이제 사용을 하는데 자꾸 뭐 품질이 변하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다 좋은 얘기인데, 자, 가격이 싸고, 이게 진짜 메리트이죠. 가격이 싸고. 근데 계전기의 소비 전력이 크대요. 그러니까 많은 전력이 공급이 돼야지만 동작을 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소비 전력은 작을수록 좋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동작 전류가 커질수록 동작 시간이 짧게 되고, 자, 반대죠. 얘는 하나는 근데 하나는 짧잖아. 그러면 이 특징을 갖는 거는 반환시. 이 문제가 이제 많이 나온다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3번. 최소 동작 전류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즉시, 이게 포인트죠. 즉시, 빨리, 고속도, 요거, 그러면 순환시 계전기가 되겠습니다. 자, 4번. 동작 전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 정해진 시간 안에 동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시가 되겠고요. 자, 5번. 보호계전기 동작 전류가 적은 동안 동작 전류가 커질수록 동작 시간이 짧게 되고, 자, 여기까지 보면 이건 반환시예요. 이건 반환시예요. 근데 이 뒤에를 보면 동작 전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일정하게 들어가는 건 뭐예요? 정한시잖아요. 그래서 반환시, 정한시. 정답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6번. 과전류 계전기 택값에 옳게 설명한 거. 보통 이 택값이라고 하는 거는 설정값을 얘기하는 거고요. 계전기 최소 동작 전류에 따라서 정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 되겠고요. 7번. 전압이 정정치 이하, 일정 값 이하. 그러면 언더 볼테이지 릴레이, 부족 전압 계전기가 되겠죠. 아니, 전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류 찍는 사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전압. 8번. 변전소에서 비접지 선로의 접지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계전기에서 영상전류, 동그라미, 영상전류를 갖다가 나타내는 거는 ZCT라고 그랬죠. 정답 3번. 한글로는 영상변류기. 자, 9번. 여러 회선인 비접지 3상 3선식 배전선로에서 방향지락 계전기를 사용해서 선택 지락 보호한대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선택 지락을 보호한다는 얘기는 여러 회선일 경우예요. 여러 회선 중 선택해서 차단하는 거거든. 자, 그럼 네 가지 필요하다고 있죠. 이거 반드시 외워야 돼요. 하나는 SGR, 선택 접지 계전기, 선택 차단 계전기. 그 다음에 뭐예요? GR, 지락 계전기. 그 다음에 ZCT, 영상 변류기. 그 다음 GPT, 접지 변압기.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정답이 3번. 접지 변압기, GPT 얘기하는 거고요. ZCT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그래서 3번 찾아라. 이 문제 자주 출제되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고, 지금 보기는 요거 두 개잖아요. 요 보기가 요거 두 개. 근데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온다든가, 아니면 요렇게 나온다든가, 아니면 뭐 요렇게 나온다든가 바뀔 수 있어요. 이 네 가지를 같이 기억해야 돼요. 같이. 자, 그래서 정답이 3번 되겠고, 자, 10번. 병행 이외선 딱 들어갔네. 그럼 방금 얘기한 네 개죠? 선택 접지 계전기 2번 되겠습니다. 자, 11번.
전류 차동계전기는 무엇에 의해서 동작하느냐라고 하는데, 자, 이 문제에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 많이 틀려요. 그중 10명 중에 6명, 뭐 5명, 6명이 뭐 찍어서 틀리냐면 보통 요거 아니면 요거 1번 아니면 4번, 특히 4번이 더 많아. 정상전류, 역상전류. 우리 보통 정상전류, 역상전류 회로에서 얘기하는 거 있죠? 회로에서 불표용률 얘기할 때 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 많이 찍는데 그게 아니라 전류 차동계 전기는 양쪽 전류, 1차와 2차 전류 양쪽의 차에 의해서 동작하는 거다. 그래서 정답이 2번 됩니다. 이거 잘 틀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12번. 발전기나 변압기 내부 고장. 내부 고장. 그럼 세 가지 얘기했죠? 브홀츠, 비율 차동, 전류 차동.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비율 차동계 전기. 1번 되겠습니다. 자, 13번. 선로의 단락보호 또는 개통 탈조 사고 검출용으로 쓰는 거. 이거 거리계 전기라고 했죠? 일명 임피던스 계전기라고도 이제 부르는 거. 그래서 4번이 되겠고. 자, 같은 문제네요. 임피던스 계전기라고 하면 선로의 단락보호 또는 개통 탈조 사고의 검출용으로 쓰는 거는 뭐냐? 거리계 전기. 2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전기 문제 한번 쭉 봤는데 실제로 우리 기출문제들을 보다가 보면 계전기 관련된 문제는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훨씬 많은데 일단 잘 나오는 것들, 그 다음에 핵심적인 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십사 해서 문제를 선별을 한 거고요. 우리가 보통 한 파트 제가 찍을 때 5문제에서 한 7문제 정도를 선별을 하는데 지금 14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실제로 나오는 문제는 실제 시험장에서 나오는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얘네들은 꼭 좀 외워주십사 해서 문제를 선별한 거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